상식 문제 되려나? 뭐 쉬운데 뭐 수열.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부터. 원래 한 방에 묶어서 가도 되는데 숙제가 많아질 걸 예상해서 반으로 나눈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지금 뭐야?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자, 등비수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건 뭐냐면 항들 사이에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바로 등비수열이다라고 불러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등비수열을 뜻하는 방법이, 일단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정의를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져.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항 있지? n-1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자. n-1번째 항, 어딘가에 있는 랜덤하게 있는 n-1번째 항. 그거 바로 뒤에 있는 항은 그럼 뭐겠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항은 n번째 항이 되겠지. 그 n번째 항 사이를 비율로 직접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이 특정한 상수 R값을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겠죠. 단 R은 상수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을 가지게 되는 애를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돼. A의 n번째 항을 A의 n-1번째 항에다가 곱하기 R을 한 거다. 위에서 말한 R은 똑같이 상수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등비수열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긴 관계를 가지는 수열이 등장을 한다라면 그 수열은 바로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니? 맞니?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정의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등비수열의 점화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점화식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딱 보고 얘가 뭔지 짐작하게 만드는 식들. 확인됩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점화식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니? 요때 여기 보이는 이 일정한 상수값 있지? R이라는 값. R.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항상 일정하게 비율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걸 밑에 있는 식에서 보면은 항상 일정하게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곱해지는 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통되게 가지는 비율이다 해서 지금부터 공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공비는 쉽게 얘기하면 항상 똑같이 곱해지는 수, 그것을 바로 우리가 공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항,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을 그냥 A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면 되죠? 첫 항 A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가 공비라고 그랬으니까. 확인돼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만들었고 세 번째 항은 그럼 뭐가 되겠어? A에다가 공비 R을 제곱하면 되겠지? 한 번 더 곱했으니까. 그럼 네 번째 항 만들어봐. 뭐야? A에다가 대답 빨리 해. 네 번째 항. 너 왜 혼자 웃고 있냐? 빨리빨리 대답 안 해?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서 규칙이라는 거 발견되지 않아? 어떤 규칙을 가져? R이 곱해지는 횟수가 하나, 둘, 셋 늘어나잖아. 항의 번호보다 하나가 작지. 그럼 이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됐을 때 n번째로 만들어지게 되는 항은 첫 항 A1에다가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맞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등장하는 거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1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우리가 만들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수열을 결국 두 개를 배워내게 되는 거야. 첫 번째로 등차수열 배웠고 두 번째로 등비수열 배웠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은 일정한 숫자가 주식적으로 더해지는 거.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거였고 더해지거나 빼는 거나 어차피 더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등비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거다라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숫자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계속 나열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애가 계속 나열돼 있는 수열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애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해야 돼도 되고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둘 다 설명이 돼.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설명해버리면 되거든. 혹은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고 설명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죠?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둘 다 맞는 말일까? 어느 쪽이 맞는 걸까? 둘 다? 아니, 둘 다 아무런 문제는 안 돼. 그지? 말로 설명해냈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수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비가 1인 등비수열로 분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공차에 대한 얘기 했었을 때 이제 공차가 0이 되는 경우들 있지? 0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시 등차수열 쪽으로 넘겨봐. 책에 아마 표시가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돼 있는 내용이 없으면 적으면서 가야지 뭐. 자, 134쪽을 보시면 돼요. 134쪽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유형 1번에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거기에 공차 D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거 없지? 거기다가 적어놔. D는 0이 될 수 없다라고 차라리 적어두세요. 아예. 원래는 그런 조건을 달지는 않는데 요런 얘들을 공비가 1인 등비수열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공차가 0인 등차수열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괜히 또 나중에 가지고 또 헷갈릴까봐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은 그냥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은 그럼 뭘로 해석하면 돼?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냐? 야, 오늘 왜 이래? 반응 좀 해봐. 나 오늘 아프다니까 지금. 네. 집중 좀 해.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나 혼자 확 짜증낸다 또 아파갖고. 그러니까 집중해.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가 공비가 1인 이런 특이점까지도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야. 확인됐죠? 이 특이점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건너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자.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3,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하나의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주어진 수열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면 될까? 등비수열이야? 왜? 20. 그래, 20 곱해서 뒤에 게 만들어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얘를 R이 공비 R이 2인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된 수열인 게 확인이 됐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얘를 보고 일반항 AN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지? 네. 첫 항이 3이고요. 공비가 얼마야? 2지? 그럼 그거에 n-1제곱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대답. 네. 갑자기 짜증낸다고 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엔 이거야. A 100을 찾을 거야. 100번째 항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3에다가 곱하기 2에 99제곱 얼마야? 몰라? 그냥 이렇게까지만 쓰면 돼. 적당히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냐면 계산한 결과가 4자릿대 초반? 그러니까 2의 10제곱, 한 2의 한 12제곱 정도? 2의 10제곱이 1024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11제곱은 2048이 될 거고 12제곱은 4096이 될 거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산수를 하되 그거보다 넘어가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거듭적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확인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찾는 거 연습하는 거야, 우리는.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자고. 우리가 수열을 이제부터 또 나열을 해볼 거야. A1, A2, A3 쭉 가서 A의 n-2번째, A의 n-1번째, A의 n번째, A의 n+1번째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가 지금부터 등비수열이야.
그럼 첫 항을 지금부터 A라고 쓸 거고 공비를 R이라고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AR.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럼 n-2번째는 A 곱하기 R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규칙 찾기 했을 때 어떤 규칙이 나와? R이 곱해지는 횟수가 여기 번호 보이는 번호보다 하나 작다 그랬잖아. 어휴, 여기는 A의 R의 n-2 그 다음은 A의 n-2 그 다음 A의 R의 이렇게 맞죠? 자 이제 또 잘 봐. 이번엔 여기 보이는 요 세 개의 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거든. 이렇게 두 개 곱해볼 거야. 그럼 뭐 나와? A제곱 R에 2n-2제곱 되는 거지? 네. 다시 쓰면 A에 R에 n-1제곱을 완전 제곱한 거라고 써도 되지? 네.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거네? 이게 뭐야? 얘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A의 n번째라는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항 A의 n-1번째랑 A의 n 플러스 1번째 두 개를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맞아? 이렇게 세 개의 항사의 관계 보던 거 우리 앞에서 중항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지금은 등차수열이 아닌 등비수열이지. 그래서 얘를 등비중항이다 라고 그냥 불러요.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돼요? 등차수열에서는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았고 등비수열에서는 두 개를 곱하면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등비중항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차수열 때랑 똑같아. 굳이 꼭 연속한 세 개일 필요가 있을까?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거 잠깐 정리.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정의 두 가지 얘기해줬죠. 기억하셔야 돼요. 공비 R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거. R이라는 일정한 비율. 그리고 일반항 찾는 거. 우리 직접 찾아봤지? 일반항. 그리고 나서 등비중항에 대한 얘기까지 했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일반항을 딱 보잖아? R이 거듭 제곱되어 있는 형태를 딱 보면 우리 등비수열인 거 확인돼? 안 돼? 되지?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을 곱한 거다라는 것도 보면은 등비수열인 게 확인이 되지? 즉 여기 보이는 요 내용 그리고 얘까지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점화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 때랑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도 기본적인 점화식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돼. 확인돼요? 그래서 그 4가지는 필수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인됩니까?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바로 1번부터 문제 한번 보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딱 가지고. 자,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1번 65번이네요. 65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3가 3이고 A5가 10이라고 나왔지? 맞아요? 그럼 또 생각해봐. A3 세 번째 항이지? 첫 항 A에다가 공비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2번. 그래, 2번. 즉 AR의 제곱이 3이라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A5는요. AR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네. 맞니? 네. 이게 56번인가? 65번이에요. 65번 A2가 아니라 얼마였어? A3였나? AR의 제곱이 지금 얼마라고 나왔니? 3? 3? 그 다음에 A5가 AR의 4제곱이잖아. 이게 11호가 나왔지?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하는 거야. 그럼 봐. 여기 보는 AR의 4제곱이라는 녀석은 A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R을 2번 더 곱한 거지? 그럼 AR의 제곱이 지금 뭐야? A3잖아.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게 얼마란 얘기야? 12가 되는구나. 그럼 결국 R의 제곱이 얼마가 돼? 4가 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렇게 찾아놓고서 이제 뭘 구하라고 시켰지? A8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A8은 우리가 뭐라고 쓸 거야? A, R의 7제곱 아니니?
그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AR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지. 굳이 4제곱으로 바꾸는 이유는 위에 있거든. AR의 4제곱이 얼마래? 1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2에다가 곱하기 R의 세제곱이야. 그럼 R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지. 문제 조건 봐봐. 공비가 양수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R이 바로 2가 되는 거 확인되지? 대입만 하면 되잖아. 얼마? 8이 들어가서 96.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계산이 등차 수열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지수법칙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다. 확인되니?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된다. 계산실수 엄청 많이 나온다, 여기. 자, 그러면 밑에 있는 66번도 한번 해보자. A2가 얼마래, 이번에? 9. 그 다음에 A5는 243? 그럼 이번에도 이거 두 개 보고서 또 공차랑 초항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지? 네. 자, A2 다시 했으면은 AR이잖아요. A5는요? AR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를 내가 다시 쓰면 AR에다가 곱하기 R의 세제곱 하는 거잖아? 즉 AR이 뭐야? 9지? 그럼 9로 나누면 R의 세제곱값 나오겠는데 얼마야? 27이네. 그럼 결국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될 거고 첫 항 A도 3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맞니? 왜 첫 항 A가 3이야? 여기 확인돼? 그럼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시켰어? 왜? 허수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처음으로 33,000보다 커져야 되지? 그럼 우리 이제 공비 R이랑 첫 항이 얼마인지 알면 일반항 만들 수 있지? 일반항 AN 어떻게 만들어져? 첫 항 3에다가 3의 n-1제곱을 곱할 거니까 결국엔 3의 n제곱 되는 거지? 그 3의 n제곱이 누구보다 커야 된대? 300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건 방법이 없다. n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직접 커지는 거 찾아야지. 맞아? 얼마라고 봐야 돼? 3회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첫 항이 n이 얼마? 8보다 커지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8번째 항이 되겠죠. 확인되셨습니까? 이거는 직접 찾아주세요. 계산 다 하면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67번.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세 개의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우리 67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처음 나온 숫자가 누구야? 보고서 읽으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읽겠다? 그럼 나도 안 푼다. 처음 나온 숫자 얼마야? 6이요. 그 다음이 X, Y, Z 마지막엔요? 96. 그러면 이번에도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얘가 첫 항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야? AR. 제곱, 세제곱, 얘가 AR의 4제곱. 오, 네. 그럼 바로 그냥 96이 6에다가 곱하기 R의 4제곱이잖아. 네. R의 4제곱이 얼마야? 16. 예. 그럼 R이 얼마야? 끝났잖아.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직접 하나씩. 확인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 직접 찾는 거. 자, 두 번째 풀이는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도 돼.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 어떤 수 Y가 가운데 있는 애지? 6과 96 사이에. 맞아? 그럼 Y의 제곱을 계산한 게 뭐란 얘기야? 6 곱하기 96. 소인수분해. 96은 4의 6 곱하기 4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니? 여기다 6을 하나 더 곱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24의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따라서 그냥 바로 Y가 얼마야? 24. 그럼 다시 X를 제곱하면 6 곱하기 24 아니야? 네. 그럼 얼마야? 144잖아. 즉 12의 제곱이네. 그럼 따라서 다시 X가 얼마야? 12. 그럼 여기까지 찾고 나면 Y는, Z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6에서 X로 바뀌었지. 등비수열인 거 알잖아. 공비가 얼마야? 6에서 12가 되고 싶어. 2 곱하면 되잖아. 공비가 2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z가 얼마인 걸 알아? y에다 2를 곱한 48. 그냥 이렇게 찾아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돼요? 이렇게 중앙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항으로 쭉 나열해서 공비를 사용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도 되고. 확인됩니까? 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 똑같은 문제겠지?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얘네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이번에는 완전 사이의 항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중앙에 대한 얘기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68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등차수를 이루는 애가 A랑 누굽니까? A와 4와 B요. 이렇게 세 개가 등차수열이야? 그럼 우린 여기서 등차 중앙에 대한 성질을 떠올리게 되면 A 플러스 B를 계산한 게 얼마야? 8 된다는 얘기구만. 그 다음에 다시 A랑 3이랑 B인가? 얘네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나? 그럼 등비 중앙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가운데 걸 제곱한 9가 양옆에 있는 A, B를 곱한 거랑 똑같겠구나. 이렇게까지 두 개를 찾게 되겠죠. 그래 놓고서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시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아라? 맞니? 그럼 이거 찾는 거는 1도 아니잖아 이제. 맞니 아니니?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이런 식의 문제들. 중앙에 대한 성질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등장한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볼까? 69번. 자, 69번 문제는 잘 읽어보자. 무슨 얘기하고 있니?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K값을 찾아라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3차 방정식 뭐라고 써져있는지 한번 볼까?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9x제곱 플러스 114x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남아있을 때 세근을 우리가 보통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하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근에 대한 힌트를 줬네. 뭐라고 줬냐면 세근이 뭐래?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지? 그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니? 없어. 어떻게 쓰면 될까? 첫 항과 공차를 사용해서 공비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첫 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그래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거야? 근각에서 관계 쓰는 거야. 자,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얼마예요? 19요. 그렇죠. 자, 두 개씩 곱하자. 그러면 A제곱에 R 더하기 두 개 곱하면 A제곱에 R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에 R의 제곱을 계산한 게 얼마예요? 114. 그 다음 마지막으로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을 계산한 거는? 그렇지. 그럼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정리해. 여기서부터 요 식에서 A로 묶어버리면 R의 제곱에 플러스 R 플러스 1과 A를 곱한 게 19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식도 잘 보니까 A 제곱에 R로 묶는 게 가능한데 그러면 R의 제곱에 플러스 R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되겠지? 이게 114. 확인돼요? 자, 이때 잘 봐야 돼. 여기는 A가 두 개 있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쓸 거야. A 안에 1로 붙이고 곱하기 AR로.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이렇게 써놓고 놨더니 얘가 뭐야? 그치? 19. 맞아? 그러면 결국 AR이 뭐라고 쓰면 돼? 114를 19로 나눈 거지? 얼마야? 7에 6. 6. 확인됩니까? 그러면 굳이 A랑 R이 각각 얼마인지 필요도 없어. 왜? 우리가 찾으라는 거는 AR의 세제곱이잖아. 결국 6의 세제곱이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확인되냐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계속해서 변형하면서 풀어야 돼. 등비설 쪽에서는. 생각보다 좀 빡빡하겠지? 이런 걸 생각을 계속 인수분 하면서 생각해내서 계속 똑같은 거 찾아서 치환해주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차수열보다 등비설 쪽으로 오면서 난이도가 좀 상승한 느낌이 들기는 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야. 어차피 다 똑같아. 여기서 만약에 난이도 상승을 내가 본인 스스로가 체감이 된다라고 하잖아? 그럼 결국에 어디가 부족한 거냐면 식 계산하고 식 변형하는 거 있지? 수상의 당식의 연산 쪽 거기가 부족한 거야. 거기보다 훨씬 쉬운 식들을 가지고 계산하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등비설에 대한 얘기까지, 기본적인 얘기까지만 딱 얘기를 한 거야. 오늘 뒷타임에 수업 분위기가 영 그지 같아갖고 지금 집중을 다들 안 하고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불안하긴 한데, 집에 와서 영상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숙제 아까 얘기는 했는데 그냥 오늘 지난번 숙제에서 이어서 쭉 가는 거야. 이어서 쭉 가서 유형 17번까지 할 거니까, 유형 17번이면 어디야? 149쪽에 94번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봐, 이거 대답도 안 해 이제. 네네네. 아, 예. 자, 거기까지가 숙제시고요. 오늘 수업한 내용에서 궁금한 거,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지훈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꼭 집에 가서 복습들 해. 아시겠죠? 네. 마지막까지 진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